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법정 수업도 5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주제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밖의 수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의 수업을 확인해보고 새로이 접근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PPT 자료는 선생님이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PDF 학습지 16강 맨 아래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출력하셔서 보고 따라와 주시면 합니다. 아직 한 학생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출력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림이죠. 사건이 발생이 되면 경찰이 조사를 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경찰이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권, 즉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재판을 하자, 벌을 주자, 아니다, 재판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결정할 수 있죠. 그럼 물음표 첫 번째, 검사 옆에 가로 물음표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편, 오른편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재판을 하자, 그냥 말로 할까요? 아니죠. 서류로 한다고 했어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기소장 또는 공소장을 검사가 작성하는 거죠. 그럼 그 아래 봅시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재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러한 일은 어디서 하나요? 검찰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검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 잘 보시면 수사에서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 확인, 다음 거 하나 볼까요? 자, 물음표가 두 개가 있네요. 무슨 소송 사건? 발생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그 신고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률이 정한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사건. 뭐죠? 형사사건. 그럼 아래는 뭘까요? 형사사건이 성립되지 않지만 사건, 사고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때 피해받은 사람이 개인 또는 변호사가 되겠죠. 이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그 책임져 줄 것을 청구하는 것. 민사소송이죠. 자, 위에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여기서 보면 형사소송은 검사와 변호사가 논쟁을 하고 그것을 판사가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때 개인 또는 변호사가 상대편 변호사와 논쟁을 통해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판사도 형사재판부, 법원도 형사재판부, 형사사건만 하는 민사재판만 하는 그런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이나 소장,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볼까요? 여기 두 가지가 있네요. 아래까지 세 가지가 있네요. 자, 봅시다. 사법부가 판단을 합니다. 그죠? 사건을 쭉 검사 이야기, 변호사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을 해서 잘못이나 죄가 있음,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가 증명되었다. 증거가 있어서 이거는 또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유죄라고 합니다. 유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죄를 이게 답이 나와 있네요. 판사가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따져 형을 직접 정하는 것, 선고한다. 선고죠. 유죄 선고. 그 아래 거는 이렇게 범죄가 미약하거나 또 처음 벌을 주어서 선고하는 것보다는 그 선고를 미루자 보면 선고 유예를 할 수 있죠. 유죄도 두 가지입니다. 유죄 선고 또는 선고 유예라는 걸 할 수 있죠. 반면에 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을 때 무슨 판결을 내리죠? 무죄 판결. 그래서 위에서부터 물음표 첫 번째 선고, 두 번째 물음표는 선고 유예, 세 번째는 무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한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법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중앙에 판사겠죠?
그리고 검사가 왼편, 피고인과 변호인. 여기서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요. 죄를 지은 사람을 변론해주는 변호인과 함께 앉고 뭐 증인석이 옆에 있기도 하고 또는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국민참여재판인가 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법정에 참여를 해서 재판의 의사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배심제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래서 배심원석이 왼편에 따로 마련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아는 영화 가운데는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정에 대한 이해됐죠? 맨 처음에 중앙에 판사, 양쪽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합니다.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또는 증인의 진술, 사건 증거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죠. 법률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면서 이게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중심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즉 무엇을 판결하죠? 형사사건의 죄인의 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합니다. 그 유죄와 무죄의 판단은 꼭 증거를 통해서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뭐 아무리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도 벌 줄 수가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형사사건은 꼭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판사 이런 일을 하고요. 다음은 볼까요? 판사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검사. 판사는 재판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게 뭐냐면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 즉 죄 지은 사람을 기소를 합니다. 기소하게 되면 이제 피고인이 되는 거죠. 피고인.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누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죄를 직접 지은 사람이고 참고인은 그 죄와 관련해서 참고적인 조사를 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판사는 뭐 경찰도 지휘를 하고 이게 이제 법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사건에 적용할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에 공소를 제기한다. 이게 검사가 하는 일이죠. 검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권을 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검사의 말만 듣고 판사가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억울하게 죄값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억울하게 죄값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증거가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검찰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쟁을 통해서 피고인, 즉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 적법한 죄값을 받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변호사죠. 여기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항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이끌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둘 사람은 서로를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피고인의 말을 즉 변호를 해주는 죄 지은 사람의 말을 다른 데서 발설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비밀을 유지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법조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들 교재 지금 좀 전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고요. 12쪽을 보면 인권변호사가 말하는 진실과 정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중간에 선생님이 이런 게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꼭 12쪽을 읽어보세요. 법에는 중간이라는 게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빨강과 순노랑 사이에 무수히 다양한 주황색이 있지만 그좀 미술 시간에 보면 두 색깔을 섞어서 농도가 진하거나 옅은 여러 가지의 색깔을 만들 수 있지만 법은 이런 스펙트럼의 세계를 모른다.
너 빨갱이야. 아니야, 너 살인에 가담했어, 안 했어. 순빨강, 순노랑은 억울하지 않겠으나 중간에 끼인 수많은 주황색들은 빨강이 아니면 노랑 둘 중에 하나로 딱 부러지게 갈라야 직성이 풀리는 법 앞에서 그저 억울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냥 순수하게 빨강과 순수하게 노랑은 구분할 수 있지만 어중간한 사람이 이게 빨강인지 노랑인지 결정을 해서 죗값을 줘야 되는 그러한 법 앞에서는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유죄 아니면 무죄예요. 결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판의 과정도 결과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유죄를 받을지 무죄를 받을지. 검사는 유죄, 죄가 있음을 주장하고 변호사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죠. 한쪽이 빨강색이라면 한쪽은 노란색이에요. 중간에 주황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뭘까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교재 12쪽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는 평등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 이 책에서는 당회 두 가지로 비유를 해놨어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평등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불평등하진 않겠죠. 어리석은 중생들이 그 모습 그대로 다 부처다. 이건 불교의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다 부처래요.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모두가 부처이거나 다 동일하다는 이야기고, 법도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돼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또는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그래서 김땡땡 변호사가 법정에서 마주한 사건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면서 그 변호사님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말 뜻을 다시금 계속해서 곱씹어보면 됩니다. 즉 주황색이 그 어떠한 결정이 되어서 빨강색이 되거나 노란색으로서 결론이 내리는데 그것이 명확하고 존엄하고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쓰신 책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이라는 책은 현대사를 뒤흔든 각 사건에 대한 개요와 법정 공방,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뒷이야기들까지를 담고 있어요.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눈물도 나고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뭐 이렇게 범죄인으로 오해받아서 뭐 선고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법은 진짜 정확하고 양심에 비추어서 증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런 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법조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찾은 법조인인데요. 신문이나 또는 기사나 또는 영화나 여기에는 수많은 법조인들이 나오고요. 그 법조인을 찾아서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 아래 법조인으로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인물에 대해서 뭐 기사를 찾던가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도 좋고요. 앞에서 배운 변호사, 즉 교과서 12쪽의 이 변호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법조인에게 여러분들이 찾은 법조인에게 묻고 싶은 질문 하나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12쪽에 나오는 이 변호사님께 다음과 같이 묻고 싶어요. 변론에서 실패하고 억울하게 죗값을 받을 때 피고인, 죄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론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나 유죄로 판결됐을 때 그 범죄자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라고. 또 여러분들이 기사 속에서 또는 영화 속에서 찾은 중요한 의미의 문장을 하나 적어주시고 내가 배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사 또는 드라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 오늘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선생님이 나중에 걷어서 서술형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테니까 성의를 가지고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내가 찾은 법조인과
매체로 보는 법정 하나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수업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